어떤 밴드는 그냥 음악을 만들고요. 또 어떤 밴드는 한 시대를 통째로 정의해버리죠. 비틀스가 바로 그런 밴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히트곡 목록을 훑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음악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러니까 혜성 같은 등장에서부터 왜 밴드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쩌면 이 한 문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존 레논이 직접 한 말이죠. 엘비스 이전엔 아무것도 없었다. 비틀스의 심장은요, 미국의 그 거칠고 에너지 넘치는 로큰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리가 곧 새삼을 뒤흔들 혁명의 불씨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야기의 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리버풀입니다.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던 이 잿빛 항구 도시가 대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문화 폭발의 진원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비틀스라는 밴드의 중심에는 정말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엔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홀로 커야 했던, 그래서 좀 반항적이었던 존 레논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즈 음악을 들으며 자란 폴 맥카트니가 있었죠. 이 물과 기름처럼 정반대인 두 사람이 만나서 뭐랄까 엄청난 창의력과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비틀스를 그 이전의 로큰롤 스타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척베리 같은 선구자들은 대부분 흑인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생계와 싸워야 했거든요. 근데 비틀스는 달랐어요. 그들은 잘 교육받은 최초의 팝스타 세대였고 당장 먹고 사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바로 이 경제적인 자유가 그들에게 기존의 틀을 깨고 팝음악의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준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리버풀의 청년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하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엔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거친 가죽옷을 입던 로커들을 아주 세련된 정장 차림의 아이돌로 완벽하게 변신시켰거든요. 1963년이 되자 비틀스는 말 그대로 영국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내는 곡마다 차트 1위를 그냥 휩쓸어 버렸고 팬들의 열광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비틀매니아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영국은 이제 정복했는데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있었죠. 바로 로큰롤의 본고장, 미국이었습니다. 과연 이 영국 밴드가 미국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궁금해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끝납니다. 7,30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1964년 2월 9일에 에드 설리번 쇼에 처음 나온 비틀스를 TV로 지켜본 미국인의 숫자입니다. 당시 미국 인구의 40%에 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어요. 아니,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열광했을까요? 당시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 때문에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요. 또 엘비스는 군대 가고 여러 스타들이 사라지면서 로큰롤의 죽음이라고 불릴 만큼 음악적으로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비틀스가 나타난 거예요. 완벽하고 즐거운 처방전처럼요. 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넘어서 어떻게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1966년 그들이 투어를 그만두기로 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지 해리슨의 이 말에 당시 그들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죠. 팬들의 비명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들이 연주하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공연에 완전히 지쳐버린 겁니다. 음악가로서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그 위기감이 결국 라이브 공연을 아예 중단하는 아주 급진적인 결정으로 이어진 거죠. 투어를 멈춘 그들은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녹음실은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소리를 겹쳐 썼는 오버더빙, 테이프를 잘라 붙이는 테이프 루프, 록 음악엔 쓰이지 않던 온갖 악기들, 스튜디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63년 데뷔 앨범이랑 불과 4년 뒤에 나온 Sgt. Pepper's 앨범을 비교한 건데요. 단순한 사랑 노래가 복잡한 컨셉 앨범으로 하루 만에 끝내던 녹음이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그냥 다른 밴드라고 해도 믿을 정도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창의력을 불태웠던 바로 그 힘이 반대로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밴드에 나타나기 시작한 그 균열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불과 2, 3년 사이에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나빠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밴드의 중심을 잡아주던 매니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은 실패하고 녹음실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악재가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복합적이었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이 달랐고 멤버들 각자 하고 싶은 음악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조지 해리스는 계속해서 자기 곡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여기에 존 레논과 늘 함께했던 오노 요코의 존재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Let It Be 앨범 녹음 중에 폴 맥카트니의 간섭에 지칠 대로 지친 조지 해리슨이 내뱉은 말인데요. 창의적인 갈등이 어떻게 서로에게 개인적인 상처가 되어갔는지를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죠? 1970년이 되자 밴드의 해체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어쩌면 이게 바로 비틀스 해체의 핵심,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명의 멤버들은 이제 비틀스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각자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비틀스를 끝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라린 끝맺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음악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말처럼요. 그들의 노래는 결국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게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틀스는 그냥 성공한 록밴드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정의하고 세상을 바꾼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